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IMF 국제통화기금 그곳에서 세계은행 디지털 화폐, 즉 유니버셜 CBDC, 홀세일 CBDC가 아니고 유니버셜 CBDC에 대해서 IMF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The Daily Huddle에서 IMF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IMF가 원하는 거는 유니버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는 XRP로 준비가 돼 있다. 툴렛 XRP 레저가 있고 자산으로 XRP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IMF에서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 Bank가 아니고 IMF에서 더 나서서 암호 자산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셜 CBDC가 글로벌 결제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가 세계 결제와 금융 시스템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IMF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환 보유액 지형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CBDC의 개발은 새로운 추세를 강조하고 보편적 디지털 화폐가 정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최근에 보편적으로 CBDC에 대한 아이디어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BDC의 지원은 통합 헤게모니 통화는 국내 및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중앙은행, 즉 홀세일 CBDC죠.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상대적 무게에 따라 바스킷에서 통화로 준비된 준비금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는 페이스북 DM 코인을 갖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DM이 1년의 유한한 자산으로 뒷받침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GSC라고 여기서는 일컬어지는데, 이런 거를 민간 시도로 하고 있다. GSC가 출시된다면 올해 1, 2월에 출시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DM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의 은행들이 페이스북의 D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인 유한 적립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고정 예비 통화에 의해 뒷받침이 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예비 통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통화라고 거의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예비 통화죠. 그래서 27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예비 통화로서 DM 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예비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급격한 변화의 역사적 선례는 디지털 화폐의 출현과 새로운 결제 생태계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준비 통화의 환경으로 전환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전자 크로나,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이 지금 기능 테스트를 지역적인 시범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는 SBI의 영국 B2BC를 인수해서 금융그룹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의 파트너 SBI 홀딩스,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6.6 트릴리언 달러 6,600조를 XRP로 테스팅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가 FX 코인 LTD와 같이 FX 마켓에서 6,600조를 보내고 받고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일본의 거대 금융회사인 SBI 홀딩스는 자회사인 SBI 금융 서비스를 통해 영국 암호화 무역회사 B2C
B2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SBI가 기관 거래 플랫폼의 소수 지분을 매입한 지 몇 달 후에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고, 기업들의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은행 거래처를 찾고 있는 기관들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B2C2의 설립자 맥스 보네는 SBI의 B2CI를 판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초기 자산 계층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리플 파트너에게 적절하게 넘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가 다 됐겠지요. 1, 2년 전에. 비트코인이 이번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금융계의 모든 사람들이 암호 해독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단순히 투자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SBI가 존경받는 금융회사로서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더 좋을 수 없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 회사의 고객 기반은 이미 결합된 기능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새 회사를 인수해서 하는 게 이미 다 끝났고 다 잘 거래되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암호화폐 금융시장에 미칠 것에 대한 역량과 그 비전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 이번 거래로 SBI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 거래 데스크를 운영하는 주요 금융 그룹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보네는 SBI 사무소로 이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서 더 큰 회사로 태어났다. 그리고 B2B의 맥스 보네는 SBI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SBI는 6조 6천억 달러 규모를 XRP를 실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정통화가 다른 통화와 교환될 때 발생하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전송과 관련된 요금, 즉 절감액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SBI와 함께 점점 큰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국도 저번에 보았던 것 같이 브렉시트가 XRP의 탈출구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다 같은 맥락으로 일단 영국과 일본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근간이 되고, 미국 달러 시스템의 13%, 11%를 담당하는 달러 인덱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7% 정도가 유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모든 나라들, 유로, 영국, 일본은 리플 XRP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외피설입니다. 그 다음 거는 코인베이스에서 골드만삭스와 같이 IPO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는 데 있어서 골드만삭스를 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다가오는 IPO를 골드만삭스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 나온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초안을 냈는데 비밀리에 제출했다고 말하면서 미디어에 배포했습니다. 비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SEC가 검토 과정을 마친 후에 폼 S1이라는 초안이 효력이 발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SEC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주식을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주식시장 상장을 계획을 올 초부터 시작했으면서 자체 기업 공개 IPO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승인이 필요하고 2021년 초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 프레드 에리삼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는 리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거래소를 설립한 뒤에 2007년도에 코인베이스를 떠나서 지금 현재의 이사회 멤버가 되었다.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는 IPO를 같이 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암호 회사들과 서클, 비트고에서 투자하였다. 그죠? 서클 하면 USDC지요. 암호 분석 회사인 메사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12월 20일에 1일 10억 달러의 거래량을 가진 미국의 주요 거래소이고 코인베이스의 IPO 발표한 때는 이 회사를 280억 달러로 평가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코인베이스 커머셜 기업에 관련된 건데요. 코인베이스 커머스가 송장 발행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소매업을 하는 사람도 코인베이스에서 지불을 할 수 있는 암호화 송장을 쉽게 만들고 전송을 할 수 있다. 상인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단한 암호화 결제 도구를 구축하고 8,000개 이상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고객들에게 송장을 보내려면 송장의 만료일과 이메일 주소만 지정해서 링크로 공유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머스는 거래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상인들 그 자신의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비트이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몇 개만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점점 고객을 넓혀 나가는 중이고 이제는 이메일과 공장 등을 주고받고 하는데 쉽게 액세스 될 수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스킬이 매일 하루같이 엄청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킬 크립토는 3일 만에 155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대폭 증가하였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암호화폐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다. 12월 15일 현재 300억 달러가 되었는데 이거는 지난 3일 동안 25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는데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9개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올린 영상에도 XRP 보유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랬는데도 아직 갤럭시 자산에는 12, 13%인 거에 반해서 XRP가 아직도 적은 수준이다. 그레이스킬 자산은 모기업이 DCG 그룹, 디지털 통화 그룹으로서 베리 실버트가 CEO로 있다. 그리고 글렌 허친스도 이사회에서 코파이너로서 있다. 바하마에서 디지털 샌드 달러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디지털 바하마에서 디지털 샌드 달러를 출시한 거를 가지고 왔냐면 이거를 미국 연준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하마는 규제가 없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바하마에 헤드오피스를 갖고 있는데 바하마 디지털 샌드 달러로 출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출시하였는데 바하마 중앙은행은 디지털 달러 샌드를 출시했는데 모든 주민이 이용할 거라고 하고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하마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페이스북의 DM이 계속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해온 통화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페이스북 DM이 있다라고 이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지폐와 동전이 없어지고 디지털 버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디지털 버전의 운명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바하마에서는 한 건강식품 카페에서 디지털 달러를 최초로 거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은행 80% 이상이 CBDC를 조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고 바하마 샌드 달러는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발행이 되며 이 지갑은 6개의 송금 및 결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코인들은 앱을 통해서 그 샌드 달러를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샌드 달러는 모든 주민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EM테크는 중앙은행들이 각각의 CBDC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밝혔고, EM테크 모던 센트럴 뱅크 샌드박스는 중앙은행이 상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암호화폐와 변환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전 세계 결제 장치 및 터미널과 호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블랜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9월 연설에서 디지털 달러는 아마 연방정부가 미국의 모든 개인에게 돈을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송금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월 1일까지 미국 시민은 모든 디지털 달러 어카운트를 거래소에서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하마에서 볼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편 보스턴 연주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탐구해 왔고, 그동안 바하마에서 샌드 달러의 출시는 디지털 통화를 소비자에게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세계 문해에서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IMF와 페드에서 말하는 우리는 CBDC를 먼저 최초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정확히 완벽히 한 후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하마나 아니면 리플과 스텔라,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모든 미국에 있는 핀테크 업체에서 CBDC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 am always with you wherever you are in your corner of the world. I remember you. 당신이 세상 끝에 있더라도 제가 기억하면서 저 코인 노마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